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증권맨이 이 시각 눈여겨보고 있는 키워드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지금 이 시각부터 함께 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들 가득합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길어지고 있죠. 휘발유 품절 사태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5위에 정유주 올라와 있습니다. CES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바타도 곧 개봉한다고 하는데 그 모멘텀이 부각된 자리일까요? 메타버스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백지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완화 조치가 나왔습니다. 더욱더 탄력받게 될지 궁금한 이 섹터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리오프닝주입니다. 자, 실적 우려는 가라.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서 더욱더 주목해야 될까요?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지금 2위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형님들이 끌어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멈춤일까요? 급 브레이크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IT 2차 전지주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오늘 랭킹 5는 저희 처음으로 함께 하는데 네. 자, 처음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주셨는데 가장 제 눈길이 가는 쪽이 오늘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3위에 포진시켜 주신 요 종목인 것 같아서 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랠리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도 그래도 선전, 네. 그리고 계속 모멘텀이 나오는 구간이라서요. 중국 쪽에서 오늘 나온 완화 조치, 그리고 현재 상황에 따른 리오프닝주 현황 분석 먼저 부탁드릴게요. 연초부터 흐름을 보신다라면 리오프닝 여행주들이 좀 조용히 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같이 조정이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늦봄, 초여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급감을 좀 했고, 그리고 일본이 여행객 규제 완화 이런 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들이 좀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결국 기승전 중국인 것 같아요. 지난주, 이번 주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시장을 잡아준 게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아직 코로나 봉쇄 완화가 진행된 건 아니죠. 일단은 부분적인 봉쇄 해제 그리고 전면적 봉쇄 해제는 아직은 좀 멀었다 보고 있지만 결국은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에 한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화장품주들이 최근 한 2, 3주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주었고요. 그리고 여행주, 카지노 이러한 종목군들도 같이 덩달아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엔터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연말뿐이 아니라 여행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여행객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출국자 기준으로 봤을 때 1위가 여행지가 한국 서울이고요. 네. 4위가 부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단거리 노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그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중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관광객 흡수 이런 것을 본다라면 관련된 소비주들에 대해서 리오프닝주들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전통적으로 자주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GK라든지 파라다이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봉쇄가 좀 해제가 된다라면 중국 관련해서 공연이 또 또 큰 공연들이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컨텐츠 수출 이런 부분들도 저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 SN 같은 경우도 실적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사이익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화장품주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것을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화장품주들은 오히려 더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면 봉쇄에서 이제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다 보니까 충분히 판매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관련된 기업들 올라오는데 좀 단기가 좀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들은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좀 지금은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네요.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가 내년 1월 말 이후 결정된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중국에 대한 모멘텀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실외가 아니라 실내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이라도 좀 본격화된다면 조금 더 탄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아서요. 네, 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직 겨울이라서 전면 마스크 해제가 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다고 해서 기존의 화장품 수요가 더 늘어날지 여부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장품 매일 바꾸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매일 판단하고 사기도 있습니다. 해요. 그런데. 아, 그런가요? 예. 그렇긴 해도 화장품은 지금 따라잡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러면 리오프닝 좀 넓게 봐주셨어요.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카지노, 엔터까지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라도 리오프닝에 대한 비중은 포트에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만약 확보해야 된다고 본다면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쪽은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뭐 카지노 네. 그리고 엔터주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지노와 함께 엔터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 궁금한 게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리오프닝 볼 때 저희 같이 봐야 네. 될까요? 환율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뭐 어쨌든 지금 뭐 1,300원 이하로 약간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은 더 이상 환율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리오프닝주가 못 가거나 더 잘 가거나 했었던 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면세점주가 아닌 이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카지노, 엔터 쪽을 주목하자. 조금 더 좁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목 중에 보시는 게 있으면 좀 찝어주시면 좋을 만약에 것 같아요. 카지노를 보신다라면 전 지금은 GKL 아무래도 GKL이 과거에도 보면은 일본인 관광객의 매출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좀 주목하고 있고요. 엔터주를 본다라면 뭐 SM, JYP 엔터테인먼트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해봤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2위에 요 키워드를 올려놔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그쵸. 있을 것 같고, 근데 의료기기 관련주가 사실은 경기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쓰지 않는 대표적인 섹터기도 해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실적 키워드를 좀 맞춰서 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성수기가 지금 겨울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요즘엔 겨울, 봄, 가을, 겨울 없는 것 같아요. 다 성수기인데 다 성수기인 근데 것 수출 같습니다.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실적 키워드를 좀 4분기에 좀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의료기기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도 있고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그러니까 의료, 미용, 헬스케어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심했을 때도 2021년, 20년 올해 계속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섹터가 유일하게 요 임플란트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수출이 안 될 것이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피부 시술을 받는다 그러면 여름을 피해서 뭐 가을이라든지 봄에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했었다라면 지금은 그런 거 관계없이 예전보다 기술력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뭐 언제든지 시간만 나면 받는 게 있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뭐 임플란트는 뭐 딱히 계절적인 요소가 없죠. 물론 약간 정부 정책 보조금의 영향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용 관련된 임플란트도 성장하고 있고 관련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임플란트 시장은 중국 관련해 가지고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중국 말고 신흥국 어쨌든 그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경제 규모가 높아지면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었고 또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용 헬스케어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제 와이프도 최근에 10회 끊었다고 저한테 입금하라고 10회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레이저로 뭐 옛날 말로는 박피 한번 피부를 한번 딱 네네. 화이트닝하고 한다고 잡티 하잖아요. 제거하고. 네네. 요즘에 레이저 시술로 중요한 것들만 짝짝짝 꾹 집어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라든지 뭐 보톡스 시장이라든지 보톡스 요즘에 뭐 남자들도 많이 받고 다녀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계속해서 성장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용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성형수술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잡티 제거나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상당히 고가 제품들, 고가 비용이기 때문에 고가 제품들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주목해 보실 필요 있고 또 최근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많이 올라왔어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여러 키워드를 봤더니 좀 단단한 편인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오전이 그래도 시세가 조금 더 강했고 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많이 줄어들면서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많아서 종목군들 좀 선별하실 때 아직 시작이다라는 말 해주셨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찝어주신다면 네. 어떤 종목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연초에 진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실적이 답인 것 같아요. 일조 클럽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 보면 일조 클럽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또 덴티움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용 시장 관련해서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최근에 한번 상승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멘텀만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레벨업 계단식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주의 클래시스, 덴티움과 함께 오스틴 임플란트도 저희 같이 넣을까요, 대표님? 네, 뭐 오스틴 임플란트 나쁘지 않다 판단. 알겠습니다. 그 종목까지 관심 가지고 가져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볼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키워드 오늘 하락의 성격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침 가져오셨네요. 저희 IT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지수를 지금까지 끌어올려줬던 섹터들의 지금 브레이크의 성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봐도 될지 일단 궁금해요. 2차 전지 소재 쪽도 많이 빠지고 반도체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수급적으로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성격 비슷하다고 봐도 되는지 오늘 지금 현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번 바닥에서 상승률이 제일 좋은 섹터가 어디냐고 본다라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오늘 한 2% 이상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그 5만 원 중반대에서 6만 원, 6만 3천 원대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요. 수급적으로도 이들 섹터에 거의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이 됐었죠. 외국인들이 10월, 11월 동안 8조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이런 쪽이 거의 한 5조 이상 될 거예요. 5, 6조 이상 될 겁니다. 그만큼 수급이 많이 몰려왔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고 또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가 이들 기업이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실적은 뭐 좋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빼고 반도체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모멘텀을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저가 매수세라든지 단기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어떤 매수 가격제 메리트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파월이 금리 상승 종결을 거의 선언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투심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물론 어저께 강하게 출발했다가 거의 보합권 마감. 그리고 오늘 지금 꽤 크게 하락을 해서 12월 시작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전통적으로 11월 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12월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12월에 엄청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하락을 많이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좀 지켜보자. 지금 하락한다고 해서 시장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좀 차익선 매물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어요. 지난 2주 동안 이들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억눌림이 나왔었고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 화수 이들 종목을 중심해서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또 어쨌든 이들 종목 중심에 매도가 나온다면 결국 매물이 좀 쌓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계속해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없으신 분들은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오늘 당장 매수하자는 뜻이 아니라 다음 주 중에 흐름을 좀 보면서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업종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좀 좁혀주세요. 역시 이 섹터 역시 너무나 넓고 가는 종목의 조정을 반가워해야 될지 아니면 많이 소외됐던 쪽을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관심 종목 따로 있으실까요? 뭐 일단 2차 전지 쪽을 저는 주목을 계속 하고 있고 네. 다만 2차 전지를 보실 때 뭐 리튬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은 지금 보시면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리튬은 지금 아니다. 저는 뭐 그 변죽만 올릴 뿐이지 이것을 잘못 매매하게 되면 손실만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손실이 좀 크게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라든지 혹은 셀 관련돼서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상식 EDP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다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고 삼성 SDI가 관련된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장 증설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올 연말 내년부터는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감은 있지만 다른 거에 비교해서는 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왔을 때 매수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받아봤고요. 저희 이제 원픽 가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 가운데 관심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딱 한 종목만 꼽아주세요. 그리고 가격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원픽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SM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리오프닝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된다. 네, 계속 이번 주도 상대적인 수익률을 비교해 본다라면 엔터 4사 4개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돋보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왜 이제 SM이냐? S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빈살만이 카카오 엔터 투자를 뭐 아주 자금 집행된 건 아니지만 투자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 SM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엔터가 이수만 지분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보류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사우디라든지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유입이 되면 조금 공격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SM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애매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비교가 안 된 자료를 가져왔는데 국내 4개 기업 중에서 하이브를 제외하고 SM이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비교했을 때 매출이 거의 한 많게는 3배 이상 납니다. 네. 지금 가로 표시는 작년 기준이고 빨간색이 올해 기준인데 SM하고 JYP를 좀 비교해보죠. JYP 주가가 제일 좋으니까. JYP가 올해 3분기가 매출액이 2,300억인데 SM은 5,900억이에요. 그럼 2배 이상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JYP가 710억이고 SM은 684억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3배 이상인데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밖에 더 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JYP가 2조 1천억, 거의 2조 2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왜 SM이 저 영업이익이 저렇게 낮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라이크 기획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 이겨가지고 분리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아직 주가에 좀 반영이 덜 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면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가면서 수익성 구조가 개선이 된다. 비용을 통제가 가능하다 해준다라면 저는 SM의 지금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도 보면은 사우디의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네. 이수만 회장이 계속 메타버스라든지 사우디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것은 어찌됐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주가의 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사우디 빈살만 스치기만 해도 오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SM 충분히 23,000원까지 연말 연초까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목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네, 목표가 네. 잘못 맞습니다. 10만 원까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한 7만 8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한 7만 8천 정도를 손절가로 놓고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까지 충분히 잘 설명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랭킹 5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